안녕하세요. 오늘 4월 중순에서 말까지 고정관념을 깨고 심게 되면 대박인 작물 5가지를 선별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물 중에는 이렇게 4월 중순에서 말에도 심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가을에 심어야 된다고 알고 계시는 그런 작물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러 해살이 작물임에도 불구하고 두 해살이 작물처럼 키우는 작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4월 달에 수확하는 것은 물론이고 4월 달에 심을 수 있는 작물도 있는데 매 다른 텃밭에서 수확하는 것만 보고 있었다면 올해는 한번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이와 같은 작물 심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작물은 쪽파인데요. 쪽파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 8월 말에서 늦게는 9월 중순까지 심어주는 아주 대표적인 텃밭 작물이죠. 그렇지만 쪽파 같은 경우에는 추위에 아주 강한 텃밭 작물이기 때문에 추운 겨울을 제외하곤 말 그대로 땅만 녹아있다면 언제든 심어 재배할 수 있는 텃밭 작물이고요. 그리고 보통 쪽파하게 되면 이렇게 초가을에 심어가지고 이듬해 봄까지 수확하는 두 해살이 작물 정도로 알고 계신 경우가 많이 계신데 쪽파는 대파와 마찬가지로 한 해살이나 두 해살이 작물이 아니라 여러 해살이 작물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만 심어 재배한다면 하나의 쪽파 종구를 가지고선 꽤 오랜 기간 동안 이 쪽파를 수확해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4월 중순에서 말하게 되면 쪽파 종구 구하기가 정말 어렵죠. 사실상 국내산 쪽파 종구를 이 시기에 구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4월 중순에서 말에 쪽파를 심어 재배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인터넷이나 마트에서 다 자란 흑쪽파를 구입해가지고 상당 부분은 요리에 활용해 주시면 되고요. 손질하는 과정에서 남겨져 있는 뿌리를 텃밭에 심어주시면 됩니다. 또는 텃밭에 아직까지 월동쪽파가 남아있다면 수확하고 손질하는 과정에서 뿌리를 버리지 마시고요. 이 뿌리를 다시 심게 해주시게 되면 채 일주일도 되지 않아가지고 다시 쪽파싹이 올라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쪽파를 한번 심어가지고 계속해서 수확해 먹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며칠 전에 영상으로 촬영해서 올린 것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우측 상단에다가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요.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작물은 갓인데요. 갓 하게 되면 김장 쪽파나 김장 배추 그리고 무와 함께 심어주는 가장 대표적인 작물이기 때문에 보통 8월 말에서 9월 중순 정도에 많이 씨앗으로 파종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갓을 4월 중순에서 말에 심는단 말이야? 이 또한도 정말 의아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갓은 충분히 이렇게 4월 중순에서 말에도 씨앗 파종 가능하고요. 물론 가을 씨앗 파종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부분이라면 씨앗 구입하실 때 꼭 파종 적기표를 확인해 주세요. 품종별로 가을에만 씨앗 파종할 수 있는 갓 품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렇게 4월 중순에서 말 사이에 갓 씨앗을 파종한다면 그에 맞는 품종을 구입해서 씨앗 파종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작물은 눈개승마인데요. 눈개승마 하게 되면 쪽파와 마찬가지로 한 해살이 작물이 아니라 대표적인 여러 해살이 작물입니다. 그리고 쪽파 하게 되면 다연생 작물임에도 불구하고 보통은 한두 해 수확하고 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눈개승마 같은 경우에는 밭 주변에 심어가지고 꽤 오랜 기간 동안 이 새순을 수확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이 점 고려하셔가지고 텃밭의 중앙부가 아니라 텃밭 주변으로 이 눈개승마 모종이나 구분을 심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눈개승마 또한 씨앗 파종이 가능한데요. 씨앗 파종할 경우에는 보통 4월 초에서 중순 사이에 씨앗 파종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맞춰서 씨앗 파종하면 되는데 이렇게 다연생 작물 같은 경우에는 씨앗 파종부터 시작했을 경우에는 너무 재배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웬만하면 모종이나 구분을 구입해서 심어주는 것을 좀 더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눈개승마 새순하게 되면 두릅과 인삼, 고기 맛이 난다라고 해서 삼나물로도 불리는데요. 수확 시기가 아주 짧기 때문에 아주 귀한 봄나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은 작물은 텃밭에 심어 재배할 수 없어 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왠지 재배 방법도 아주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그렇지만 특별하게 병충해가 없고 사실상 텃밭 주변에다가 한번 심어놓게 되면 매년 봄에 새순만 수확해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눈개승마 새순 수확 시기는 저희 텃밭이 경기 남부 지역에 위치하는데 매 4월 초부터 수확 진행 가능할 수 있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수확 시기가 짧다 보니까 딱 이때만 맛볼 수 있는 아주 귀한 나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작물은 명이나물, 산마늘인데요. 명이나물 하게 되면 울릉도에 자생하는 그러니까 울릉도에서만 심어 재배할 수 있는 그런 작물로 많이 알고 계신데 사실상 추위에 매우 강하고 우리나라 어떤 지역에서도 잘 적응해서 성장하기 때문에 울릉도가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든 심어 재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명이나물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상인들이 잘 알고 있다 보니까 4월 중순에서 말 정도에 시장에 가보게 되면 의외로 흔하게 이 명이나물 모종을 구입할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 이와 같은 명이나물 모종을 구입해서
4월 중순에서 하순 정도에 모종 정식을 해주시면 되고요. 더 좋은 방법이라면 5년 이상의 구구순 심어주게 되면 더 빨리 이 명이나무를 수확해 드실 수가 있거든요. 명이나무를 씨앗 파종했을 경우에는 보통 5년 차부터 수확 진행할 수 있는데 이렇게 5년 이상의 구근을 구입해서 심어주게 되면 그 해는 물론 수확 진행할 수 없지만 다음 해부터 충분히 이 명이나무를 수확해 드실 수 있으니까요. 조금 더 빨리 이 명이나무를 맛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연수가 어느 정도 된 명이나물 구근을 구입해서 심어주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이나무를 하게 되면 몇 가지 꼭 알아둬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명이나무는 중부적 기준으로 했을 때 딱 4월 달에만 맛볼 수 있는 그런 작물 중에 하나예요. 물론 잎을 많이 채취해가지고 장아찌로 담그게 되면 꽤 오랜 기간 동안 이 명이나무를 맛볼 수 있겠지만 생명이나무는 딱 4월 달에만 수확 진행할 수 있다 보니까 4월 달에 잊지 않고 수확해야 되는 아주 대표적인 텃밭 작물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점이라고 한다면 명이나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4월 달에 잎을 드러내게 되고 이후 4월 중순 이후부터 마치 마늘똥이 올라오듯이 명이나물 꽃대가 올라오거든요. 이후부터 여름잠을 자기 시작해서 이듬해 봄이 돼서야만 다시 새순을 내기 시작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4월달 잎 수확을 하실 때 모든 잎을 수확하는 것이 아니라 꼭 잎 한 장을 남겨두고선 수확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수확하지 않게 되면 구근이 여름과 겨울을 지나는 과정에서 죽어버릴 수 있으니까요. 꼭 명이나무를 수확할 때는 잎 한 장을 남겨두고선 수확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만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병충해가 거의 없는 작물이기 때문에 텃밭에서도 충분히 키울 수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텃밭 주변으로 이 명이나무를 아직 심지 않았다면 올해 4월달이 가기 전에 이 명이나물 모종이나 구근을 구입해서 심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작물로 방풍인데요. 방풍하게 되면 오늘 소개해드린 눈개승마나 명이나물처럼 다년생 작물로 많이 알고 계시지만 사실 특이하게도 3년 재배 가능한 텃밭 작물 중에 하나예요. 물론 꽃대를 꺾어가면서 3년 이상까지도 심어 재배할 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방풍 같은 경우에는 3년 재배 가능한 작물입니다. 오늘 여러 해 살 작물을 3가지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3가지 작물 중에서 가장 빨리 새순을 수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방풍인데요. 그리고 이렇게 빨리 수확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눈개승마와 명이나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4월달밖에 새순을 수확할 수 없지만 방풍 같은 경우에는 늦은 봄까지도 잎을 수확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더욱더 실속 있는 작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풍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봄이 아니라 가을에 씨앗이나 모종을 구입해서 심어주는 것으로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4월 중순에서 말해도 충분히 모종이나 구근 정식이 가능하니까요. 이 시기에 맞춰가지고 모종이나 구근을 심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풍은 씨앗 파종도 가능한데요. 4월 달에도 충분히 씨앗 파종 가능하니까요. 혹시라도 씨앗부터 파종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시기에 씨앗을 구입해서 심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풍은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3년살이 작물인데 3년차가 됐을 때 씨앗을 채종해가지고 방풍밭 근처에다가 씨앗을 텃뿌림하게 되면 마치 여러 해 살 작물처럼 이 방풍을 텃밭에서 심어 재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올해 저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방법을 도전해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방풍을 재배할 경우에는 텃밭 중앙부에다 심기보다는 텃밭 주변에다가 심는 것을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4월 중순에서 말 고정관념을 깨고 심으면 텃밭이 더 풍성해지는 작물 5가지를 선별해서 소개해드렸어요. 매 같은 시기에 같은 작물만 심었다면 또는 우리 지역에는 심을 수 없어 라고만 생각하셔가지고 심는 것조차 도전해보지 않았다면 올해는 이와 같은 작물 심으셔가지고 다른 어떤 텃밭보다도 더 풍성한 텃밭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